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마음을 열면 열수록 모든 것이 오히려 더 얽혀버리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더 가까워지고 싶었을 뿐인데 어쩐지 속 이야기를 꺼낼수록 마음의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65세를 넘어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힘들게 깨닫곤 합니다. 가족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본디 복잡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기대와 각자의 생각, 여러 감정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지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예상치 못했던 반응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완전한 정직함만이 가족을 가깝게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야말로 신뢰의 증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반드시 입 밖으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인생의 이 시기에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권리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차라리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더 나은 5가지에 대해서 말이죠. 비밀스럽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은 뒤 진이 빠진 경험이 있거나 대화 중에 차라리 침묵할 걸 하고 후회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오셨다면 환영합니다. 이곳은 존엄과 평온, 그리고 단단한 마음으로 다음 세월을 살아가고 싶은 시니어들을 위한 따뜻하고 사려 깊은 공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정확한 재정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가족과는 투명해야 한다고 늘 배워왔는데 나중에 생길 문제를 미리 막으려면 당연히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얼마나 모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 알려주면 미래의 혼란으로부터 모두를 지켜주는 셈이지.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재정이라는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가족 간의 역학관계는 미묘하게, 때로는 아주 빠르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틴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는 이제 81살의 은퇴한 엔지니어로 평생을 신중하게 예산을 짜고 소박하게 투자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부드러운 말투 속에 날카로운 지성과 따뜻한 마음을 지녔죠. 몇 년 전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두 아들을 앉혀놓고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은행 계좌, 연금, 집 문서, 그리고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계획까지요. 심지어 자신이 얼마나 재정을 잘 관리해 왔는지 보여주기 위해 스프레드시트까지 인쇄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안도감이나 어쩌면 감사 인사를 기대했죠.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질문, 아주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아직도 이렇게 큰 집에 사세요? 무슨 일 생기기 전에 집 팔고 요양시설로 옮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장기 요양이 필요해지면 계획은 있으세요? 한 아들은 심지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자신이 아버지 댁으로 들어와 재정 관리를 돕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두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말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틴은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결정에 다른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해진 것 같았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액수가 공개된 후로는 사소한 지출 하나하나가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휴가를 간다고 하면
아버지 연세에 비행기 타시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새 안락 의자를 샀더니 좀 비싼 것 같네요, 아버지. 심지어 새 신발 한 켤레를 사는 것마저 이러쿵저러쿵 말이 따라왔습니다. 마틴이 제게 직접 말하더군요.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아들들이 자신을 걱정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고. 그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끊임없이 걱정하는 바람에 정작 아버지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열린 문은 다시 닫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착한 가족이라도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지 않은 경우 한때는 멀게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이 아닌 당신의 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 없던 먼 친척이 갑자기 찾아오고 싶어 하고 생일조차 잊어버리던 손주가 이제는 유언장에 대해 묻기 시작하죠. 미리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위임장을 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믿을 만한 사람을 정해두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필요하지도 않은데 너무 이른 시점에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은 당신이 원치 않았던 압박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정은 당신과 함께 내려지거나 더 나쁘게는 당신을 위해 내려지게 되죠. 사생활은 비밀이 아닙니다. 보호막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은행 명세서를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새 TV를 사거나 아끼는 곳에 기부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죠. 당신의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노력과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저축할지 결정할 자격이 가장 충분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나눠야 할 것만 적절한 때에, 그리고 당신의 경계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이 가족의 대화 주제가 되는 순간, 당신은 애초에 누구의 심판도 받아서는 안 될 결정들을 변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는 나누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야기, 바로 우리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결국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무릎은 전보다 더 삐걱거리고 잠은 늘 개운치 않으며 어떤 날은 그냥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런 경험들을 그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가족들은 나를 아끼니까 내 상태를 알고 싶어 할 거야. 실제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의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정보가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요즘 허리가 또 말썽이네 라거나 어느 날 아침엔 좀 어지럽더라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그저 가벼운 잡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그 말들이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순간의 불편함일 뿐인 것이 그들에게는 위험 신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클레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그녀는 76으로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여전히 맹렬하게 독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사랑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매일 아침 작은 테리어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하죠. 어느 날 주말 내내 마당 일을 한 뒤 딸과 커피를 마시다가 어깨가 뻐근하다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불평도 아니고 그저 약간 뻐근하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패닉에 빠졌습니다.
딸은 바로 물리치료 예약을 잡았고 하루에 2번씩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집안일을 도울 사람을 고용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클레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야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갑자기 연약한 존재가 되어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그거 정말 드셔도 괜찮겠어요? 라거나 밤에는 운전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자신의 독립성에 자부심을 가졌던 클레어는 뻐근한 어깨에 대한 무심한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세세한 부분, 특히 작고 시급하지 않은 문제들을 지나치게 공유할 때 나타나는 미묘한 위험입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이 당신을 보는 시선을 강하고 유능한 사람에서 보호하거나 관리해야 할 사람으로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그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만약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진단을 받았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공유해야 합니다. 가족은 알아야 하고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통증 하나하나, 뻣뻣한 관절, 잠 못 이루는 밤까지 모두 떠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은 때로 당신의 진짜 모습과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 괜찮다고 느끼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실제보다 더 빨리 쇠약해지고 있다고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거나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저 지나치게 곁을 맴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상황은 당신뿐만 아니라 관계 전체를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속에서 충분히 오래 살아왔기에 무엇이 심각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압니다. 무엇이 그저 나이 들매 일부이고 무엇이 진짜 걱정거리인지 알죠. 그 지식을 믿고 모든 기침이나 경련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문제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감정적 공간입니다. 사소한 건강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당신의 삶이 점점 위축되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 아픈 것, 달아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당신은 쑤시고 아픈 통증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지혜와 기쁨, 일상, 취미, 그리고 매일의 작은 승리들로 가득 찬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 사소한 불편함이 당신의 이야기를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고통받거나 모든 것을 억누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증상을 기록하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돌보세요. 하지만 가족에 관한 사려 깊게 행동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공유할지 선택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더 가까워지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의 독립성을 내어주고 있는가?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걱정하게 만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만큼 스스로를 잘 아는 데서 옵니다. 그것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존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가족 갈등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꽤 많은 다툼을 봐왔습니다. 자식들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고,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봤으며, 사돈 간에 오해가 생기는 것도 오래전에 묻혔다고 생각했던 묵은 원한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우리는 종종 나서서 돕고 조언하고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문제에 있어서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가 걷기 모임에서 만난 오랜 친구, 미리엄은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80살인데 여전히 총명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구하는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오후 딸네 집에 방문했을 때 그녀는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당시 5살이던 손자가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하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훈계도 아니었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제안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딸은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말이 없어졌고 약간 차가워졌습니다. 전화는 뜸해졌고 초대는 끊겼습니다.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인 미리엄은 어떻게 한 문장이 그토록 큰 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남겨졌고 불행히도 그 균열은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갈등의 한가운데서 혹은 가장 순수해 보이는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진짜 의견을 공유할 때 따르는 위험입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각자의 감정이라는 필터를 통해 듣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은 스스로에게는 지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이나 비판 혹은 편들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투는 두 자녀를 화해시키려 애쓰는 순간 갑자기 두 사람 모두 당신이 편애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 아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 돈은 항상 빌려가면서 갚지는 않는 것 같다고 언급하는 순간 당신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설령 당신의 말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원래 문제 자체보다 더 오래 기억하죠. 당신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을 뿐인데 막상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그들이 가장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해결책이 아닌 갈등 그 자체와 연관 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당신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초대받은 모든 논쟁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견이 있다고 해서 꼭 공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불화에 자신을 끼워 넣지 않고도 가족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되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나는 너희가 잘 해결하리라 믿는다이거나 혹은 간단히 나는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여기 있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놓아주세요. 그들이 성장하게 두세요. 그들이 비틀거리게 두세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배우게 하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개입은 그 순간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거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신 자신의 감정적 안녕을 지키고 폭풍에 고요한 눈이 되는 것이며 모든 파도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조용하고 꾸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싸움에 당신의 참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만큼 성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할 때, 선의의 조언이 오랜 상처로 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고 희망하고 어쩌면 기도하되 모든 불길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권리를 얻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생의 이 단계에서 평화는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당신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가족 명절과 열띤 토론, 오해로 가득한 대화들을 겪으며 때로는 가장 친절한 행동이 침묵을 지키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고 부드러운 거리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드라마보다는 훨씬 조용하지만 어떤 논쟁보다도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후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인생의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 모두 후회가 있습니다. 가장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조차도 몇 가지의 만약에와 그랬더라면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잡지 못했던 기회, 가보지 못한 곳,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순간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그 기억들이 자녀나 손주와의 대화 중에 혹은 그저 커피 한잔하며 나누는 지나가는 말 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믿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모든 후회를,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굳이 소리내어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그녀는 79의 은퇴한 교사로 남편이 수년간 투병하는 동안 그를 뒷바라지하며 네 자녀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막내딸과 조용히 산책을 하던 중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젊었을 때 여행하고 싶었던 꿈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 찰나의 회상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은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딸은 고백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마치 어머니의 희생이 가치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고. 어쩐지 자신과 형제들이 어머니의 발목을 잡은 것 같았다고. 어쩌면 자신들이 이룬 가족이라는 삶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이것이 후회가 가진 까다로운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솔직한 회상처럼 느껴지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거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무언가를 어쩌면 삶의 교훈으로서 나누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다른 렌즈를 통해 듣습니다. 당신이 일을 더 오래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너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 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면 그들은 당신이 그들이 자란 곳에서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간적인 면을 표현하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들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습니다. 이 문제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에 대해 더 많이 말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갇힌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늘을 즐기기보다 항상 과거를 돌아본다고 생각하며 한 걸음 물러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도 마치 당신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는 듯이 당신을 더 조심스럽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후회는 실제합니다. 당신은 충만한 삶을 살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되돌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상 중 일부는 가슴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너무 자유롭게 나누는 것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살아온 삶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단다 라고 말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 언어의 작은 변화 하나가 슬픔 없는 지혜를 전달합니다.
죄책감 없는 성장을 보여주죠. 다른 누군가의 어깨에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존중합니다. 이것은 과거가 완벽했던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당신의 여정을 표현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억지로 명랑한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 가족 사이에 감정적 공간을 보호할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년의 평화는 과거를 다시 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조용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아하게 화해하는 데서 옵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함이나 명확성을 위해 당연히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것, 바로 당신의 자산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조언을 들어봤죠. 가족들이 추측하게 만들지 마라. 모두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게 하라.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법적인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당신의 일을 처리해줄 신뢰할 만한 사람을 정해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남길 것들의 세부사항, 즉 누가 무엇을 받고 당신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이르거나 너무 공개적으로 공유될 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에드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그녀는 83세 은퇴한 간호사로 평생을 저축하고 예산을 짜고 현명하게 투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관대하고 사려 깊으며 3명의 성인 자녀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란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에드나는 각 자녀에게 자신의 계획을 정확히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은 어떻게 팔릴 것이며 계좌는 어떻게 나뉠 것이고 심지어 어떤 가보가 누구에게 갈 것인지까지요. 처음에는 그것이 옳은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느긋하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와 시장이 아직 좋을 때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주에 사는 딸은 자신이 집을 떠나면서 그토록 많은 희생을 했는데 왜 형제들과 같은 비율을 받지 못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요. 그는 이 대화 전체를 불편해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투명해지려는 사려 깊은 노력으로 시작된 일이 미묘한 경쟁과 상처받은 감정, 그리고 조용한 원망의 폭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드나가 제기해준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당신이 자산 계획을 세부적으로 공유할 때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대감, 권리의식, 질투 혹은 거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질문과 비교, 그리고 의도치 않은 긴장감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계획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의 삶의 선택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팔 집인데 왜 아직도 거기 사세요? 지금 크루즈 여행에 돈을 쓸 때인가요? 손주들에게 좀 더 남겨주셔야죠. 이런 압박은 꼭 말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빛으로, 말투로, 혹은 잠시의 망설임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그 압박은 우리가 애써 이룩한 삶을 자유롭게 누릴 권리라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법적으로 탄탄하고 견고한 자산 계획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유언장도, 법적 대리인 위임장도 필요하고 때가 되었을 때 내 뜻을 실행해 줄 믿음직한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의 삶을 자녀와의 협상 테이블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책의 한 챕터를 미리 보여주듯 유언장 내용을 자녀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일일이 설명하고 정당화할 필요도 없죠.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지 않을지는 오롯이 당신의 결정입니다. 인생의 이 시점에서 진정한 평화는 얼마나 많이 물려주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유롭게 사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남기는 유산은 단순히 액수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삶 그 자체이며 대물림한 가르침이고 변함없이 조용히 그리고 충실하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가족들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만 당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스스로에게 어렵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들은 과연 나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걸까? 당신의 계획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남들의 평가나 압박감 혹은 경쟁의 그림자 없이 황금 같은 노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으면 하는 생각 하나를 나누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지지를 보내고 조언을 건네고 위로를 나누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을 지킬 때입니다. 바로 당신의 평화입니다. 우리 나이의 평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요한 집, 평온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루를 보낼 권리. 그리고 때로는 그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견고한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고 남겨둘지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을 믿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은 여백과 사적인 공간의 가치를 그리고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진실은 나눌 가치가 있고 어떤 진실은 가슴속에 간직하는 것이 더 나을까?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기로 결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소중히 읽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삶의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화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선택으로 지켜나가는 것임을 아는 지혜롭고 사려 깊은 시니어들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당신의 마음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